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나와주십시오.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6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격리 해제된 사람은 8,000명에 가까워져서 완치율이 75%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8명이 늘었는데요. 지역별로 자세히 보면 경기도에서 4명, 그리고 서울과 인천에선 해외 유입 관련 1명씩 발생하면서 수도권 모두 6명이고요. 대구는 3명, 그리고 검역 과정에서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최근 열흘간 5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선 20명대, 오늘은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처럼 1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20일 이후 거의 2달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 가능한 목표치를 50명 안팎으로 잡았었죠. 그러나 총선에 영향이 반영되는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고요. 최근 완치 후에 재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강력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확진 판정 인원들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치료가 끝나서 격리가 해제됐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재양성자라고 합니다. 최근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안팎으로 꾸준히 늘면서 오늘 173명이 됐는데 전체 격리 해제자의 2%가 조금 넘습니다. 연령별로 봤더니 20대가 가장 많았고요. 50대와 30대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40%를 넘고요. 증상이 있어도 대부분 가벼운 수준이어서 재양성자에 의한 추가 확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2차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워낙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설정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제 4주째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방역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관련해서 내일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데요. 정부는 이달 말부터 5월 초까지 예정된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예정된 황금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이번 주말은 물론 5월 초까지 외부 활동과 여행 계획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무증상 감염의 위험 속에서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크게 늘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줄고 대구에서 치료 중인 환자 수도 985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4주 가까운 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거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예고 없는 재확산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며 방역 당국은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한순간의 방심이 지역사회에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번 주말 끝남에 따라 정부는 내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이나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역 지침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이처럼 내일로 기한이 끝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대책에 대한 정부의 고민 매우 깊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곧바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물건을 사는 손님보다 가게를 지키는 상인이 더 많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납품해 오던 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매출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면 저희처럼
소상공인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임대료 내야 되지, 인건비 줘야 되지. 서울 시민 대다수는 생활 방역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경제 위기와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내일부터 곧바로 전환하자는 데는 64%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장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도 고강도 거리두기 종료에는 걱정을 내비칩니다. 이왕했는 길에 조금 더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해가고 안전하게 지금 막 목욕탕이랑 이런데 많이 감염적었는데 적절한 전환 시점은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 체계가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와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명 이하일 때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전문가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건 아직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업소에 내려진 행정명령이 해제되더라도 일상에서 1에서 2m 정도의 거리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배제하고 다른 체계로 이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자, 이번에는 각 지역별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신규 확진자 6명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주말 교회와 유흥시설 등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는 1,366명입니다. 경기가 4명, 서울과 인천이 각각 1명씩 늘었는데 이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은 2명입니다. 서울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사람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접촉자 1명이 격리 해제 전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확진자는 앞서 2번째로 확진된 어머니의 첫째 아이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달 1일 미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도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기 포천시에서는 한성 내과의원 직원의 남편인 50대 남성과 해당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은 8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성 내과와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정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만큼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온라인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입니다. 서울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는 내일 이후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대구는 하루 만에 다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경북에선 예천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보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3명입니다. 제2미주병원의 환자 2명과 확진자와 접촉한 1명입니다. 지난 3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돌아선 대구는 지난 10일과 어제의 경우는 0명을 기록했습니다만 또다시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의 마지막 날에는 650여 명이 한꺼번에 신규 확진되고 지난달 8일까지도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안정된 상태인데요. 대구시는 감염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확진자의 이동 경로 역학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진자의 동선과 이동수단 등이 공개됩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에선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나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천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경북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가 2명 나타난 가운데 예천군에서 또다시 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예천의 지역 감염 사례는 모두 35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자 경북도청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예천과 안동 지역 내 노래방과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해 영업 정지를 권고하고 영업을 계속하면 벌금과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6일까지로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농촌은 지금 농번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일손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추밭에서 농산일이 한창입니다. 밭을 갈고 정성껏 비료도 뿌립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10여 명은 농부가 아니라 공무원들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지 못한 70대 농민이 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 공무원들이 하루 자원봉사 나온 겁니다. 이렇게 뿌리시고요. 바쁜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강원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했다 아직 받지 못한 곳은 740여 농가에 이릅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2,100여 명의 입국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농민 대부분이 고령인 농촌에서는 농사를 제때 하지 못할까 걱정이 큽니다. 외국인이 와서 도와주니까 그래도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진짜 먹이면서 써도 했는데 외국인 안 오면 이거 심었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급한 상황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농촌 일선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과 연계해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또 도내 대학생 단기 근로 일자리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모내기 등 파종 시기까지 오지 않으면 농사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에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하지 못하면서 농촌 마을마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세균 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는 모내기철을 앞두고 오랜만에 촉촉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예년보다 처수율이 높아서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다행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에 일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농림부가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고 국방부에서도 군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 군은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 이른바 황금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장별로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최대 6일 연속 쉬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주신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증상 감염의 위험 속에서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크게 늘어나면 우리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1학기 등교 개학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 연휴 중 외부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의 노고와 업적은 어떤 표현으로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우리가 모범적인 방역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은 바 큽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덕분에 챌린지 샵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을 의미하는 수어를 형상화해서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배지를 착용하거나 SNS 계정에 해당 동작을 올려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배지를 대량 제작해서 의료진 응원을 희망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을 밝혔는데요. 미국 내 대다수 주에선 규제 완화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규모 코로나 진단검사가 경제 재개를 위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We are not opening all at once, but one careful step at a time.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3단계 지침은 코로나19 환자 수와 증상 빈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실행 시기와 책임은 주별 판단에 맡기면서 주지사의 몫으로 넘겼습니다. 29개 주가 상대적으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미시간, 버지니아주를 지목해 해방하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자 경제활동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지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68만 명, 사망자 3만 4천 명을 넘긴 미국은 주별로 피해가 천차만별인 상황. 백악관의 지침을 적용하기엔 검사 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가 대부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이상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기간을 4월 30일 이후로 연장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안전을 담보한 경제 재개는 대규모 코로나19 검사에 달렸다며 연방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Help on testing because states can't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내에 550만 개의 시험용 면봉을 전국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면봉으로 자가 진단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can be done easily by the governors themselves. Mostly it's cotton. It's not a big deal. You can get cotton easily.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경제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미국 의과대학협회는 지난 13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전국의 실험실이 시험을 위한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엇박자를 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한편 간밤에 미국 뉴욕과 유럽 주요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700포인트 넘게 올랐고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2에서 3%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를 환자 120여 명에게 투약한 결과 대부분의 환자가 퇴원했다고 한 의료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가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사회활동, 경제활동 재개에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영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바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긴 생활 변화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른바 뉴노멀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곧바로 비행기를 타거나 공연장에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난달 경기 선행 지수는 2월보다 6.7% 떨어져 60년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에서 승조원의 절반인 10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초동 대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국방부의 유일한 핵 추진 항공모함인 샤를 드고람. 승조원 2,300명 가운데 지금까지 2,010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1,08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대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감염자 중 545명이 기침과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 24명은 상태가 좋지 않아 해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Concernant la santé de nos marins, ce sont actuellement la vingtaine de marins qui sont à l'hôpital d'instruction des armées à Sainte-Anne, près de Toulon. Et nous avons également un marin qui est toujours en réanimation. 샤를 드고람은 나토 연합훈련을 위해 북대서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달 초 의심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작전을 중단하고 12일 프랑스 남부에 있는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기 시작했는지,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 함장의 작전 중단 요구를 해군 상층부가 묵살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에서의 집단 감염은 샤를 드고람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의 핵항모 시워드워 루스벨트함에서 환자가 발생해 14일까지 58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스벨트함의 승조원이 4,800명으로 샤를 드골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샤를 드골함의 상황이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와 미국 우주인 3명이 지구로 귀환했는데요. 이 과정도 좀 남달랐습니다. 이들을 맞이한 귀환 지원팀 인력들은 일정 기간의 격리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마스크와 장갑까지도 착용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미국 우주인 3명이 어제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러시아 우주인 올렉 스크리포치카, 미국 우주인 앤드류 모건과 제시카 메이어를 태운 소유스 MS-15 유인 우주선 귀환 캡슐이 어제 오전 8시 20분 카자흐스탄 중부 초원지대에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유스 MS-15는 어제 새벽 4시 53분 국제우주정거장과 분리돼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Soyuz MS-15 and its crew are flying free, one step closer on their way back home to Earth. 우주인 귀환 지원팀은 우주인들의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의 격리 후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현지로 파견됐고 파견 인원도 최소화했습니다. 귀환 캡슐에서 우주인을 옮길 때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각각 지난해 7월과 9월에 출발한 이들 세 우주인은 200여일간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과학실험 등 각종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It is quite surreal for us to see this whole situation unfolding on the planet below. We can tell you that the Earth still looks just as stunning as always from up here, so it's difficult to believe all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since both of us have been up here.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는 지난 9일 교대를 위해 도착한 러시아 우주인 2명과 미국 우주인 1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져가지 않기 위해 한 달 반 동안의 격리 조치를 거친 뒤 출발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이번에는 주말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훔친 승용차를 몰던 10대 3명이 경찰 추적을 피해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20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겨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봇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길바닥엔 차량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5시쯤 경기도 용인에서 14살 A군 등 10대 3명이 탄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다 SUV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승용차는 이들이 이틀 전 훔쳤다가 수배된 차량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자 3km가량 도망치다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차 따라오면서 도전하면서 여기서 신호가 걸리니까 신호 위반하고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저기서 나오는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받고 전보사한테 그대로 그냥 꽂은 거예요. 이 사고로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운전자 A군 등 2명은 달아났습니다. 운전자가 도주를 했고요. 그 친구는 아직 못 잡았고요. 그다음에 뒤에 탔던 한 명은 현장에서 근처에서 잡았어요. 경찰은 A군의 행방을 쫓는 한편 도주하다 잡힌 동승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깜깜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시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서 아파트 단지 2만 6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20여 분가량 끊겼습니다. 이 사고로 4건의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이 긴급 출동했고 입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지역 전력 공급업체는 예비 변압기를 교체하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오류로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어제 경기도 수원의 전투비행단에서 복무 중인 공군 병장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엠번방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소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관련 내용을 분석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한 종합편성 채널의 기자가 현직 검사장급 검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체 진상조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총장 측근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상대를 압박해 취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채널A 이모 기자. 유튜브에 쳐서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입니다. 그게 바로 청소에 나왔어요. 지금 머신이라고. 현직 검사장까지 거론되자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달 초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를 담당한 대검 인권부장의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직접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언론사 관계자, 불상의 검찰 관계자의 인권 침해와 위법 행위 유무를 심도 있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주장에도 윤 총장은 진상조사가 먼저란 입장을 펴왔지만 보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관련 자료 확보에 실패하는 등 임의조사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입니다. 의혹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장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고 가담 여부도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수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앙지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대검 감찰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 개시되면 고발된 채널A 기자를 시작으로 현직 검사장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현재 맑은 하늘이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뒤로 보이는 풍경은 현재 서울 도심의 모습인데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따사로운 볕도 내리쬐고 기온도 크게 올랐고요. 공기마저 깨끗해서 쾌청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이 점차 흐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먼저 내일 아침에는 제주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 낮에는 호남 지역에, 밤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 비는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일부 강원 지역과 또 영남 그리고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간 지역과 제주 동부, 제주 남부 지역에는 최고 80mm 이상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에 최고 20에서 60mm, 강원 영동과 그 밖의 남부 지방에는 5에서 3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철원이 6도, 서울과 청주 11도, 광주 여수 12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20도를 조금 밑돌겠습니다. 서울과 철원 18도, 광주와 대구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부근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날씨가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